안녕하세요. 요즘 앱에 AI 기능 넣으려는 시도들 정말 많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코드도 좀 지저분해지기 쉽고요. 특정 AI 회사 기술에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파이어베이스 젠킷이 바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 공식 문서부터 해서 뭐 블로그, 뉴스 기사, 깃허브까지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젠킷이 AI 통합 과정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그 AI 연동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API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가공해야 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막 엮어야 할 때도 있고요. 젠킷은 바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플로우라는 뭐랄까 하나의 단위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복잡한 요리 레시피를 딱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플로우요. 흥미롭네요. 그냥 함수 쓰는 거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개발자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더 좋은 거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플로우가 기본적으로는 함수랑 비슷하긴 한데 AI 개발에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GODD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걸 써서 입력이랑 출력 데이터 형식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이 안 맞아서 생기는 그런 골치 아픈 오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딱 막아주는 거죠. 뭐랄까 데이터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경비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데이터 경비원. 네네. 오류를 줄여주니까 개발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확실히. 플로우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구조화된 출력이라는 기능도 좀 강조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아주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보통 AI 모델은 그냥 쭉 텍스트로 결과를 뱉어내잖아요. 근데 이걸 앱에서 바로 쓰려면 또 개발자가 이걸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고 가공해야 하거든요. 구조화된 출력은 모델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 요리명 불고기, 재료 소고기, 간장 이런 식으로요. 딱 약속된 형식, 뭐 JSON 객체 같은 형태로 결과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앱 개발자는 이걸 받아서 그냥 바로 화면에 뿌리거나 다른 로직에 쓰면 되니까요. 후처리 작업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와, AI가 그냥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맞춰서 준다는 거네요. 이거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혹시 특정 AI 모델에서만 쓸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요즘 워낙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아, 그 점이 또 젠킷의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은 물론이고 뭐 오픈 AI, 엔스로픽 모델, 심지어 요즘 많이 쓰는 로컬에서 돌리는 올라마 같은 모델까지요. 아주 쉽게 연결하고 또 필요하면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될 걱정을 훨씬 덜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모델 선택에 자유를 준다고 할까요? 모델 선택의 자유라.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쏠깃한데요. 근데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 개발 과정 자체가 또 복잡해지는 건 아닐지 디버깅 같은 건 좀 어떤가요? 겐킷이 그 개발 편의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로컬에서 돌려볼 수 있는 개발자 UI를 제공하고요. 또 트레이스 뷰어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걸로 플로우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주 상세하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AI 작업이라는 게 가끔 좀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도구들이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을 제공해주는 셈이죠. 아, 물론 명령줄 도구 CLI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디버깅이 쉬워진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네요. 자료들 보니까 RAG나 툴 콜링 같은 좀 고급 기능들도 언급되던데 이건 뭔가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가진 자체 데이터를 AI 모델이 참고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고객 지원 챗봇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훨씬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툴 콜링은 AI 모델이 필요할 때 외부 함수나 API를 직접 호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 최신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답변에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거나 하는 동적인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겐킷은 이런 고급 기능들도 비교적 간결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와, 기능 구현부터 디버깅 그리고 이런 고급 기능까지 다 지원하는군요. 그럼 이렇게 다 만든 AI 기능을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건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특정 환경에만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유연성이 정말 중요하죠. 파이어베이스 펑션스나 클라우드런 같은 구글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환경은 당연히 잘 지원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Node.js 서버 환경이라면 어디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기존 인프라나 아니면 선호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오,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비용이나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젠캣 프레임워크 자체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당신이 어떤 AI 모델을 선택해서 쓰는지, 예를 들어 제미나이 API 사용료, 그리고 어떤 환경에 배포하는지, 클라우드 펑션스 실행 비용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프레임워크 자체는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SDK는 안정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고 언어용은 베타, 파이썬용은 알파 버전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파이어베이스 젠킷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들어보니까 AI 기능을 앱에 넣으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 예를 들면 복잡한 로직 관리나 특정 모델에 얽매이는 문제, 또 디버깅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진 프레임워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핵심은 역시 플로우를 통한 구조화된 개발 방식, 그리고 플러그인을 통한 유연한 모델 선택의 자유, 또 편리한 개발 도구들이랑 배포 옵션까지, 개발부터 배포,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겠네요. 개발 생산성을 정말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혹시 젠킷의 스트리밍 플로우 기능에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AI가 좀 긴 응답을 생성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전체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사용자가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생성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용자가 느끼는 응답 속도를 극적으로 개선해서 앱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기능이 당신의 서비스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